안녕하십니까, 파이코인입니다. 오늘 2021년 12월 29일 드디어 메인넷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29일 수요일 파이네트워크 폐쇄형 메인넷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파이 앱 초기 화면에 보시면 메인넷을 알리는 공지가 떴습니다. 그리고 리드 모어 있고 메인넷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메인넷 월렛은 지난 12월 24일 날 공개가 되었죠. 메인넷 원래가 공개가 되었는데 현재 메인넷 월렛에 보시면 이미 5 days ago 지금 파이코 개발자 몫으로 200억 개가 이체가 되었습니다. 언제 이체가 되었습니까? 오늘을 기준으로 5 days ago니까 12월 24일 날 이미 메인넷은 가동이 되었다. 단 공개는 하지 않았죠. 오픈 안 시켰습니다만은 오퍼레이션 하나가 있죠. 지금 12월 24일 날 200억 개가 지금 메인 월렛으로 넘어갔습니다. 200억 개는 오늘 발표한 메인넷 백스의 개발자 몫으로 200억 개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총 1000억 개 중에서 개발자 파이코어 팀 몫으로 200억 개가 배정이 되었는데 그 200억 개가 12월 24일 날 메인 월렛으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이 앱을 처음에 여시면 왼쪽 상단 3선 거기서 메인넷을 터치해 주시면 새로운 뉴 마이닝 시뮬레이션 뉴 메인넷 마이닝 시뮬레이션 있죠. 여기를 보시면 폐쇄형 메인넷이 시작되면 이제 나의 새로운 마이닝 숫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이닝 시뮬레이션은 조금 기다려야 되죠. 한번 새로운 세션이 시작되어야지만이 이제 나의 하루 채굴량은 몇 개인지 그리고 그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새로운 메인넷 로드맵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조금 내용이 길더라고요. 좀 길지만 끝까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새로운 그 마이닝 시뮬레이션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한글로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마이닝 공식을 미리 보려면 새 마이닝 세션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까 그 메인넷에서 보라색을 눌러주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640 파이코인은 채굴하였습니다. 이 640 파이코인 중에서 제가 락업을 건 비율에 따라서 메인 월렛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90% 1년을 걸었는데 그동안 며칠 동안 생각이 바뀌어서 90% 3년으로 락업을 재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가 오늘까지 271번을 번개 버튼을 눌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스터는 437% 이제 추가 채굴을 더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채굴한 1차 락업 건 물량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그리고 어디에서 확인하느냐 그것은 파이 우리가 지난번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파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 하였죠. 버전 1.6.1 그 버전으로요. 그러면
요 월렛이 있습니다. 파이 브라우저 아이콘을 터치해 주시면 월렛을 터치해 주시면 현재 비밀 구절로 하시는 분도 있고 폰에 지문 인식이 되어 있어서 지문 인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문 인식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한 번만 터치해 주면 되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문 인식으로 잠금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녹색 아직까지는 테스트 메인넷과 파이 메인넷이 같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요 녹색으로 표시된 파이 메인넷 요 1번은 나의 지갑 주소고요. 2번이 월렛 밸런스 잔액이죠. 여기에 0 지금 파이 코인인데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After KYC 이후에 나의 메인 월렛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락업 잔액도 표시가 되고 있고요. 3번은 락업 잔액입니다. 그럼 KYC 이후에 들어온 수량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아직은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KYC가 진행이 안 됐죠. 곧 KYC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메인넷 초기 앱 화면에 메인넷이 있는데 여기서 리더 몰 여기서 자세히 파이 새로운 백서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채굴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파이 노드 기타 등등 새로 발표한 백서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큰 모델 및 마이닝입니다. 심사숙고하여 건전한 토큰 디자인은 암호화폐 네트워크의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부트스트랩 네트워크 형성과 성장을 위한 인센티브를 창출하고 유틸리티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여 그러한 시스템의 토대를 이루는 암호화폐를 지원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인센티브는 네트워크의 성장이나 펀더멘탈 중심의 유틸리티 창출, 단순한 가치 저장소 또는 암호화 생태계를 위한 교환 수단과 같은 네트워크에 필요한 것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이 장에서는 파이의 공급과 파이오니어가 네트워크의 여러 단계에서 파이를 채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네트워크를 구축 및 성장시키고 유틸리티와 수요를 장려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채굴 메커니즘에 대한 기본 설계 논거를 다룹니다. 참고로 파이는 자체 블록체인에서 실행되는 레이어 1 암호화폐로 여기서 토큰을 지칭합니다. 파이 스플라이 파이를 공급합니다. 파이 네트워크 비전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암호화폐인 파이를 기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P2P 경제 및 온라인 경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의 보안성과 파이의 희소성을 유지하면서 네트워크를 성장시키고 파이를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항상 토큰 공급 모델과 마이닝 설계를 이끌어왔지만 주요 차이점은 네트워크의 성장을 촉진하고 파이와 메인넷의 광범위한 보급에 초점을 맞춘 사전 메인넷 단계는 파이의 공급을 공고히 하면서 보다 다양한 형태의 파이오니어 기여도를 보상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 다음은 기존의 메인넷 공급입니다. 초기 파이 네트워크의 초점은 네트워크를 성장시키고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규모의 참여자를 구축하기 위한 부트스트래핑은 모든 네트워크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파이를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암호화폐로 만들겠다는 비전에 따라 파이를 배포하고 전 세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장에 더욱 초점을 맞췄습니다. 파이의 합의 알고리즘은 개별 개척자의 시큐리티 스컬에서 집계된 글로벌 신뢰 그래프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개척자들에게 개별 보안 스컬을 구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메인넷 이전에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마이닝 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큰의 공급을 의미했습니다.
동시에 파이의 어떤 희소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마이닝 섹션에서 설명했던 네트워크는 규모가 10배 증가할 때마다 네트워크 마이닝 속도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마이닝 메커니즘을 채택하여 참여된 파이오니어의 다양한 이정표에 도달하면 1년의 이벤트가 반감됩니다.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한 다음 절반의 이벤트는 네트워크가 1억 명의 참여된 개척자들에게 도달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3천만 명이 넘는 파이오니어들과 약혼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가 일정 크기에 도달할 경우 모든 마이닝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는 옵션을 채택했지만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파이 공급량은 제한하는 옵션은 메인넷 이전에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 공급량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접근성, 성장 및 보안에 맞춘 마이닝 메커니즘을 갖춘 메인넷 이전 공급 모델은 수백만의 보안 스컬이 얽힌 3천만 명 이상의 파이오니어 커뮤니티를 부트스트래핑 했습니다. 모바일 폰에서 파일을 채굴할 수 있는 간단하고 접근하기 쉬운 수단이 자본, 지식 또는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암호화폐 혁명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토큰을 전 세계에 널리 배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네트워크는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에서 명백한 극단적인 부의 집중을 피했고 유틸리티 창조를 위한 충분한 양의 참여자와 거래를 가진 진정한 P2P 탈중앙화 생태계가 될 준비를 했습니다. 메인넷 스프라이입니다. 메인넷을 공급은 성장을 촉진하고 유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생태계를 달성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필요한 기여를 장려합니다. 이를 위해 마이닝 보상은 메인넷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지만 다양한 기여 유형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를 취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마이닝 섹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공급과 관련하여 네트워크의 접근성과 성장을 최적화하는 메인넷 이전 마이닝 메커니즘으로 인한 미정 공급은 계획의 예측 불가능성,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과다 보상 및 과소 보상을 포함하여 메인넷 단계의 몇 가지 문제를 나타냅니다. 새로운 단계의 기여와 희소성에 대한 도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동작에 완전히 의존하는 메인넷 이전 공급 모델에서 명확한 최대 공급이 있는 메인넷 공급 모델로 이동할 것입니다. 메인넷 이후는 채굴 보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메인넷 이전의 공급 모델에서 계획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문제는 2020년 9월, 10월에서 파이 네트워크의 첫 번째 표면화되었으며 커뮤니티 패널과 커뮤니티 제출은 당시 1천만 명의 네트워크 크기에서 채굴을 반으로 줄여야 하는지 아니면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네트워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딜레마를 제시했습니다. 진행 중인 마이닝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마이닝을 계속되면 불확실성으로 인해 공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파이의 희소성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채굴이 중단되면 네트워크의 성장을 저해하고 새로운 파이오니어가 네트워크의 채굴자로 합류하는 것을 방해하여 파이의 접근성을 약화시킵니다. 네트워크가 그 결정에서 벗어나 채굴 속도를 1000만 명 규모로 절반으로 줄였지만 이 딜레마는 여전히 남아있고 해결해야 됩니다. 커뮤니티가 공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면서 지속적인 성장과 접근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메인넷 토큰 모델의 설계에서 고려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정의되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총 공급량으로 인해 커뮤니티 전체와 생태계 자체가 채굴 이외의 커뮤니티와 생태계 전체에 이익이 되는 목적으로 일부 파일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네트워크 토큰 계획은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모든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러한 집단적 커뮤니티 목적을 위한 명확한 할당이 정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3천만 명이 넘는 현재 네트워크 규모와 향후 예상되는 거래 및 활동 규모를 감안할 때 메인넷 공급 모델은 1000억 파이의 최대 총 공급량을 확보하여 공급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과 새로운 기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총 예정 발행 수량은 1000억 개입니다. 공급 분배는 2019년 3월 14일 백서의 원래 분배 원칙을 따릅니다. 최초의 백서에 나와 있는 그 분배 원칙을 따릅니다. 주어진 시점에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공급량이 아무리 많아도 파이 커뮤니티는 80%, 800억 개입니다. 파이 커뮤니티는 800억 개, 파이 코어 팀은 20%의 파이 총 순환 공급, 1000억 파이의 총 최대 공급량을 감안할 때 커뮤니티는 결국 800억 파이를 받고 코어 팀은 200억 파이를 받게 됩니다. 다음 파이 차트는 전체 분포를 보여줍니다. 커뮤니티 공급의 80%는 다시 다음으로 나눕니다. 80% 중 65%는 모든 과거 및 미래의 파이오니어 채굴 보상에 할당되고 10%는 커뮤니티 조직 및 궁극적으로 비영리 조직인 파이재단에서 관리하게 될 생태계 구축 지원에 할당됩니다. 미래에 그리고 5%는 파이 생태계의 개척자와 개발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유동성 풀을 위해 예약됩니다. 다음 표는 커뮤니티 공급 분배를 보여줍니다. 커뮤니티 할당 총 800억 파이 계획 중이고요. 메인넷 이전의 채굴 보상 약 200억 파이입니다. 지금 KYC 이전 약 200억 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인넷 이후 채굴 보상은 450파이, 약 450파이입니다. 그리고 유동성 풀 준비량은 50억 파이로 발표됐고요. 그리고 재단 적립금, 그랜트, 커뮤니티 이벤트 등 약 100억 파이 재단 적립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650억 파이는 과거 및 미래의 모든 채굴 보상에 할당될 것입니다. 과거의 채굴 보상으로 지금까지 모든 개척자들이 채굴한 파이의 대략적인 총액은 약 300억 파이입니다. 다만 가짜 계정으로 채굴한 파이를 버리고 KYC의 속도와 참여도에 따라 오픈 네트워크 초기 메인넷 채굴된 파이는 약 100억에서 200억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채굴 보상을 위한 650억 파이 공급 중 남은 금액은 연간 공급 한도가 있는 새로운 메인넷 채굴 메커니즘을 통해 파이오니어에 분배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연간 공급 한도는 감소 공식에 기초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이는 신규 메인넷 채굴 1년차의 연간 공급 한도가 2년차보다 높아져 3년차보다 2년차도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연차적으로 연마다 반감기를 가지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1년차가 제일 높고 애프터 메인넷, 오픈 메인넷 이후 1년차 공급량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2년차 1년차보다는 적고 3년차는 2년차보다 작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연간 반감기를 가지겠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매년 감소하는 공식과 이러한 수치는 오픈 네트워크 출시 시점에 맞춰 최종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파이가 KYC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메인넷 마이닝 보상으로 얼마나 많은 파이를 메인넷으로 이전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메인넷에서 파이오니어는 네트워크의 성장과 보안에 대한 지속적인 기회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마이닝 섹션에서 설명한 것처럼 파이오니어 보상은 앱 사용, 노드 운영, 그리고 파이오니어 락업 등과 관련하여 네트워크가 더욱 다양하고 심도 있는 기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욱 다양해질 것입니다. 메인넷 이전의 파이오니어는 네트워크의 성장과 수명을 보장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가입한 신규 회원과 함께 메인넷 마이닝 보상에서 파이와 마이닝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100억 파이는 미래의
이영리재단에 관리될 공동체 조직과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예비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나 암호화폐는 탈중앙화 되더라도 여전히 커뮤니티를 조직하고 미래의 생태계 방향을 정할 조직이 필요합니다. 미래 파이 재단은 개발자 대회, 글로벌 온라인 행사, 지역 공동체 회의 등 커뮤니티 행사를 주최 후원하고 지역 사회와 생태계 구축을 위해 헌신하는 상근 직원에 대해 급여 지급, 그리고 커뮤니티의 의견 수렴 및 피드백 수렴, 여러가지 100억 파이를 사용할 용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0억 파이는 파이오니어 및 파이 앱 개발자를 포함한 모든 생태계 참여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유동성 풀을 위해 예약됩니다.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파이의 유통 완료 후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필요가 있는지 등의 질문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더 많은 채굴 보상을 통해 기여도를 높이고 사고나 사망으로 인한 파이 유통 손실을 보상하며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용과 유틸리티 창출을 억제하는 사재기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문제에 특화된 재단과 위원회들이 조직되어 지역사회가 분권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마이닝 메커니즘입니다. 파이 네트워크 마이닝 메커니즘은 파이 네트워크 성장 분배 및 보완에 기여하고 파이에서 성과주의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파이 네트워크의 개척자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메인넷 이전의 마이닝 메커니즘은 네트워크가 3천만 명 이상의 가입 회원, 널리 분산된 동화, 테스트넷 그리고 파이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을 제공할 시큐리티 서클 방향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메인넷 단계를 내다보면서 파이 네트워크 성장과 포용을 지속하면서 진정한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여와 모든 구성원들의 더 다양한 기여가 필요합니다. 파이 메인넷 공식 변경사항을 설명합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은 지금 너무 복잡해 가지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전체의 기본 채굴률 B는 3.141596 파이 아워로 시작해 1000명의 파이오니어부터 시작해 참여 파이오니어의 네트워크 수가 10배씩 늘어날 때마다 반감기를 가졌습니다. 아래 나열된 것처럼 지금까지 5번의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1000명, 만명, 10만명, 100만명, 1000만명이죠. 그러면 1000만명의 10배면 1억명이죠. 1억명이 되면 또 다시 반감기가 옵니다. 최초 시간당 3.14 코인을 채굴할 수 있었고 그 다음 1.57 코인, 0.78 코인, 0.39 코인, 0.19 코인, 현재는 0.1 코인입니다. 시간당 0.1 코인을 채굴할 수가 있습니다. 보상, 보안 스컬 보상입니다. 보안 스컬은 파이의 합의 알고리즘은 글로벌 신뢰 그래프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개별 개척자들의 수백만 개의 시큐리티 스컬에서 집계됩니다. 팀 추천 보상입니다. 개척자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파이 네트워크에 가입시키고 그들의 추천팀을 구성하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다. 초대자는 추천팀 보너스를 똑같이 나누어 받게 되는데 이는 두 사람이 동시에 마이닝 할 때마다 각각의 파이오니어 기본 마이닝 비율이 25% 상승하게 됩니다. 메인넷 마이닝 공식입니다.
공식이 굉장히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백서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아직 한 절반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량이 애프터 메인넷 이후 채굴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파이오니어 기본 마이닝 속도는 메인넷 이후 이에 비해 메인넷 이전의 채굴 공식의 개별 파이오니어 기본 채굴 속도에는 시스템 전체 기본 채굴 속도와 시큐리티 스컬 보상만 포함됩니다. 메인넷에서는 새로운 구성 요소인 락업 보상이 개별 파이오니어 기본 채굴 속도 I에 추가됩니다. 잠금 보상 L은 시스템 전체 기본 채굴 속도 B 및 보안 스컬 보상 S와 함께 개별 파이오니어 기본 채굴 속도 I를 구성합니다. I는 다른 모든 보상을 계산하기 위한 입력으로 사용되며 결과적으로 시큐리티 스콜 및 락업 보상은 개별 파이오니어의 기본 마이닝 속도에 직접 추가하고 부스트를 통해 총 파이오니어 마이닝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모든 추천 팀 보상 E, 노드 보상 N, 앱 사용 보상 A. 락업 보상입니다. 락업 보상은 락업 설정할 때 기간에 따라 그리고 채굴 비율에 따라 달라지죠. 락업 보상에 대해서도 많이 긴 시간 동안 나열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오니아는 언제 파일을 락업할 수 있나요? 개척자는 언제든지 파이 앱의 전체 계정 설정으로 자신의 락업 기간과 송금 가능 잔액의 락업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KYC가 시작되거나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전에 이러한 결정을 미리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추천팀 보안스컬이 KYC를 통과함에 따라 그들의 모바일 밸런스의 더 많은 부분을 양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2차 락업 부분이고요. 메인넷으로 전환되는 순간 그들이 미리 선택한 락업 기간과 백분율 설정이 자동으로 송금된 잔액에 적용되어 메인넷의 락업 잔액과 프리밸런스라는 두 가지 유형의 잔액이 생성되며 둘 다 메인넷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상주하게 됩니다. 파이오니어의 비수탁형 파이 지갑입니다. 따라서 한번 확인되면 락업이 되돌릴 수 없으며 블록체인의 특성상 선택한 기간 내내 락업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파이오니어의 락업 설정에 대한 변경사항은 다음번 메인넷으로 밸런스를 이전할 때 적용됩니다. 이 계정 전체 잠금 설정을 통해 파이오니어는 모바일에서 메인넷으로 양도 가능한 잔액의 최대 100%를 잠글 수 있습니다. 앱 사용 보상입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앱 생태계를 통해 파이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포괄적인 P2P 경제 및 온라인 경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이오니어는 파이 디렉토리의 생태계 앱 및 타사 앱을 포함하여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 파이 앱 플랫폼에서 파이 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추가 마이닝 보상을 받게 됩니다. 파이오니어스에 대한 앱 사용 보상은 두 가지 방식으로 생태계를 돕습니다. 첫째, 파이 앱 개발자가 시장에 접근하고 앱에 대한 인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파이 앱 개발자는 블록체인 산업에서 실행 가능한 분산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인
파이오니어스에서 사용 및 제품 반복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산 응용 프로그램 D앱 개발자는 소비자 유틸리티를 만들기 위해 소비자 제품을 테스트하고 연마할 수 있는 풍부하고 안정적이며 투기적이지 않은 소비자 시장 환경이 아직 없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앱 플랫폼과 앱 사용 보상은 D앱 개발자에게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노출수와 사용량이 증가하면 파이 앱에서 파이오니어의 파이 지출이 증가하여 시장에서 유틸리티 기반 파이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노출은 앱 사용 보상을 통해 인센티브가 제공되지만 파이의 지출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파이오니어에 대한 파이 앱 사용 보상은 파이오니어가 문 앞에 있는 만큼 파이 앱 개발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파이오니어가 실제로 앱에 남아 파이를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품이 얼마나 유용하고 매력적이며 앱이 파이오니어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파이 수요 창출을 위해 앱이 제품 품질과 유틸리티를 기반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유기적 시장 세력이 작동하여 궁극적으로 최고의 앱이 등장하고 시장에 남아 실제 유틸리티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 많은 파이가 필요합니다. 예, 다음은 노드 보상입니다. 다른 블록체인과 마찬가지로 노드는 파이의 탈중앙화의 핵심입니다. 파이에서는 중앙 집중식기관 노드에 의존하는 대신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가 있는 모든 파이오니어에게 노드를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 개별 파이오니어 보안서클에서 집계한 글로벌 신뢰 그래프를 도움을 받아 이러한 노드는 합의 알고리즘을 실행하여 트랜잭션을 검증하고 블록을 처리합니다. 노드는 파이 블록체인의 분산, 보안 및 수명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노드를 운영하는 개척자는 추가 채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노드 보상 공식은 여기에 다시 인쇄됩니다. 노드 보상은 가동 시간 요소, 포트 개방 요소, CPU 요소 및 튜닝 요소에 따라 다릅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노드의 가동시간 요소는 해당 기간 동안 노드가 활성화된 시간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25% 가동시간 요소는 노드가 어제 24시간 중 6시간 동안 활성 상태이고 액세스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파이 노드 소프트웨어는 특정 노드가 활성화된 시간을 추적합니다. 개방형 네트워크 단계에서 시작하여 특정 시점에 기능적으로 실행 중인 노드만 활성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node.js의 신뢰성에 대한 프록시입니다. 그러나 채굴 보상과 관련된 이력 데이터의 경우 노드 앱이 열려있고 기능적으로 실행되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면 노드가 활성으로 간주됩니다. 과거의 성능에 대한 이러한 면제는 테스트넷을 실행하는 커뮤니티 노드 운영자가 노드 소프트웨어와 테스트넷의 여러 반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데이터와 인프라를 네트워크에 제공했으며 노드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항상 노드 운영자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노드의 포트 개방 개수는 해당 기간 동안 노드의 특정 포트가 인터넷에서 액세스 가능한 것으로 감지된 시간의 비율입니다. 파이 노드 포트는 31400에서 31409를 사용하여 다른 노드가 이러한 포트와 네트워크 IP 주소를 통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포트 노드는 다른 노드에 의해 시작된 통신에 응답할 수 있는 반면 폐쇄형 포트 노드는 다른 노드로부터 이러한 통신을 수신할 수 없으며 통신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파이의 합의 프로토콜은 노드 간에 일련의 메시지를 보내는 데 의존합니다. 따라서 포트 노드는 파이 블록체인의 운영이 중요하므로 채굴 보상을 높일 가치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트워크 포트가 열려있는 노드의 8분의 1 이상을 목표로 하여
포트가 열려 있어야 슈퍼노드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지금 노드는 테스트 노드로 선정이 되면 31400에서 31409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국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1401부터 31402 그리고 31403까지 포트가 오픈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조정 요소는 노드 보상을 0에서 10 사이의 숫자로 정규화합니다. 이는 노드 보상을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다른 기여를 인정하는 다른 유형의 채굴 보상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폐쇄형 메인넷 단계 동안 노드 보상 공식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대수 또는 루트 함수를 사용하면 잠재적으로 조정 요소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예측 가능하게 실행되는 안정적인 노드를 갖는 것은 블록체인의 상태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동시간 개수, 포트 개방 개수 및 CPU 개수는 모두 다양한 기간에 걸쳐 계산되며 더 최근 기간의 값이 더 먼 과거의 동일한 길이의 기간보다 가중치가 더 큽니다. 그러나 노드 보상은 이전 마이닝 세션의 가동시간 요소의 배수입니다. 따라서 파이오니어는 노드가 직전 달력일 전체에 비활성화된 경우 주어진 마이닝 세션에서 노드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앱 사용 보상과 마찬가지로 과거 노드 운영자로서 기여한 것에 대한 수동적 보상은 없습니다. 이는 또한 이전 달력일의 낮은 가동시간 요소, 노드가 하루 중 일부 동안 활성 상태인 경우에도 과거 노드 기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날의 노드 보상을 상당히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YC가 메인넷 보상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파이오니어가 KYC를 완료하는 데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 후 파이오니어는 롤링 6개월 창 밖에서 채굴된 모든 파일을 잃고 잃어버린 파일을 메인넷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6개월 KYC 기간을 줍니다. 채굴된 파일은 KYC를 통과하거나 KYC 정책이 변경될 때까지 6개월 동안 무기한 유지됩니다. 이 KYC 창 마이닝 프레임워크는 향후 모든 적격 파이오니어가 KYC 솔루션을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에만 시작되며 사전에 커뮤니티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메인넷을 출시할 때 6개월 제한은 아직 바로 시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기반 마이닝에서 진정한 인간다움의 중요성 때문에 KYC를 통과한 개척자만이 자신의 전화 잔액을 블록체인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진정한 개척자가 KYC를 통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처럼 롤링 6개월 기간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목적을 수행합니다. 개척자에게 KYC를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과 KYC를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긴급성을 만드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합니다. 롤링 6개월 KYC 유예 기간을 초과한 확인되지 않은 파이가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신 파이오니어 마이닝에 할당된 파이 전체 공급 한도 내에서 다른 KYC 파이오니어가 마이닝할 수 있도록 해제합니다. KYC 스팸 및 남용 제한 아래에는 신규 회원 KYC 30일 지연 참조해 주십시오. 파이오니어가 제 시간에 KYC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신의 잔액과 보안 서클 및 추천팀에 있는 다른 파이오니어의 잔액의 메인넷 이전이 지연됩니다. 메인넷에 잔액이 없으면 파이오니어는 파이 앱에서 결제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유틸리티 기반 생태계 성장을 저해합니다. 6개월의 기간은 개척자에게 긴박감을 주는 동시에 채굴된 파일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KYC 검증 프로세서는 일반적으로 지난 3년 동안 실행된 파이의 기계 자동화 예측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파이오니어가 실제 인간일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새로 생성된 계정은 30일이 지나야
KYC 인정을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네트워크가 복과 가짜 계정이 스팸 및 KYC 프로세스 남용을 제한하고 실제 인간 개척자를 위한 KYC 검증 리소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KYC 검증을 6개월 이상 지연시킨 파이오니어에 손실된 파이는 메인넷으로 이전되지 않으며 롤링 6개월 KYC 유예 기간 이후 시스템 전체 기본 체결률 계산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척자는 제 시간에 파일을 요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며 네트워크 전체 기여를 할 수 있는 검증된 다른 개척자가 같은 해의 채굴을 위해 손실된 파일을 B에 재할당할 것입니다. 지금 아주 긴 시간 동안 KYC 그리고 추가 락업 그리고 추가 마이닝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곧 폐쇄형 메인넷이 이제 시작되겠죠. 그리고 KYC도 시작이 되고요.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를 꼭 자세히 알아보시고 그리고 KYC 같은 경우에도 천천히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6개월의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하게 하는 것인지를 먼저 숙지하시고 KYC를 진행하셔가지고 기나긴 시간 동안 채굴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잘 메인넷으로 이전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